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오늘도 지옥에서 받은 고통 때문에 매우 힘이 다 빠진 그런 느낌이네요.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시장이 벼랑에 서 있고 그 앞에 연준이 서 있습니다. 시장이 나를 밀 거냐라고 물었더니 연준이 대답은 하지 않고 팔짱을 끼는데 시장이 자기를 미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준 회의 결과가 나왔지만 더 매파적인 뉴스로 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네, 오늘은 정말 이런 한 줄 평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데요. 네, 그래도 뭐 해야 되니까. 오늘이 바닥이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이 바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뭐 천천히 보죠. 천천히. 일단 어저께 미국의 12월 소매 재고가 나왔어요. 보통 도매 재고 지표만 나왔는데 어제는 소매 재고 지표를 발표를 했어요. 이게 3.6%, 이전이 1.2%였는데 높아졌다. 도매 재고는 2.1%, 1.7%에서 2.1%로 높아졌다. 이런 게 있었고, 밤 12시에 캐나다가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어요. 원래는 인상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확산 때문에 동결을 했다. 네. 뭐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 유럽 시장이 계속 올랐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스닥이 장중에 3%가 넘게 올랐었죠. 네. 그리고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가 11.9%, 811만 채, 이전이 725만 채였고 전망이 760만 채였는데 811만 채. 네. 신규 주택 판매가 많이 늘었죠. 네. 그리고 러시아가 이번 주 내로 서면으로 안전보장에 대해서 답변을 주지 않으면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더니 미국이 바로 서면을 보냈어요. 네. 근데 그걸 보고 러시아가 불만이 가득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움직일 거다라고 미국 정보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카타르가 일부 천연가스 생산량을 유럽으로 돌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유럽에서 카타르와 장기 계약을 맺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일부는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이 확진자를 접촉한 밀접 접촉 학생들을 격리하는 의무, 그거를 해제하겠다. 격리 없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미국 그쪽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부족 현상, 이거는 한국 기업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간 도매상들을 지목을 했거든요. 그 반도체 중간 도매상들이 어디 있냐면 홍콩에 있습니다. 홍콩에. 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가 10년 전에 미국, 중국 2012년도 그때 미국, 중국하고 이렇게 관세 관련돼서 싸우는 거, 소송 제기한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6억 4,500만 달러치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렸어요. 네. 조금 또 무역 분쟁 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미국 하원에서도 그 중국 경쟁 관련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반도체 투자하고 뭐 이런 거, 예, 그거 냈는데 상원하고는 약간 내용이 좀 다른데 그 두 개 같이 검토하는 걸로. 그래서 중국에서 강하게 비난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일단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고 중요한 거는 연준의 금리 결정인데요. 네. 매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번에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걸 빼고는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3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더 매파적이다라고 판단이 나왔어요.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아침에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3% 정도 오르다가 그거 발표하고 나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인터뷰 할 때 이렇게 떨어졌어요. 네. 떨어져서 우리나라 시장 할 때는 이게 반등을 다시 했거든요. 반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빠졌어요. 빠지니까 나스닥 선물이 따라서 내려오는 그런 현상이었고, 오늘 일본도 장중에 3.5%가 빠졌고,
홍콩 이쪽도 뭐 3% 넘게 지금 빠지고 있고, 인도나 베트남도 오늘은 빠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보다는 많이 빠지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뭐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수 편입은 내일부터예요. 그래서 오늘 하락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공유가보다 높은 거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건데, 그거는 일단 내일부터 반영이 된다. 근데 오늘 시가가 너무 높았다라는 거죠. 네. 시가가 너무 높았습니다. 그리고 시총이 지금 너무 높게 형성이 됐어요. 이게 이제 그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오늘 하락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영향은 거의 없다. 근데 이제 수급이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완전히 막혀버렸다. 오늘 기관하고 연기금에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 매수를 2조 원 넘게 했어요. 네. 20분 만에 연기금이 1조 원치를 샀습니다. 20분 만에. 네. 이것만 사고 나머지는 다 그냥 수급이 끊긴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외국인도 오늘 뭐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업종이 전기전자로 이번에 보니까 분류가 됐더라고요. 그쪽에서 매도만 하고 나머지는 거의 뭐 매도도 안 했어요. 네. 뭐 이거 때문에 시장에는 영향을 줬겠죠. 시장에는 영향을 줬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수급에서는 엄청나게 큰 구멍을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 제가 생각에는 이게 이제 오늘이 바닥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지수가 거의 뭐 80에서 90포인트 정도까지 빠질 때 한 1시 정도 되는데, 그때까지 발생한 거래량이 3억 주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이후부터는 옆으로 가기 시작을 하는데, 바닥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 지표 제가 본다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ADX 지표, ADX의 강도가 오늘 상당히 60을 넘었어요. 60을 뚫고 넘었고, 하락 추세가 58을 넘었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때 2020년 3월에 이게 60을 넘었었고, 강도는 70을 돌파를 했었죠. 그리고 상승 추세는 코로나 때는 2포인트 정도까지 내려갔었는데, 오늘은 3포인트 정도. 네. 상당히 낮은 수준이에요. 이 정도 수준이면. 그리고 또 이렇게 합성해서 많이 보는데, 스토캐스틱이라고 변동성 지표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이게 신호가 탁 떠야 되거든요. 아까 잠깐 떴다가 나왔어요. 떴다가 없어졌거든요. 네. 그런 게 조금 보였다. 네. 일단 뭐 기술적인 그런 걸로 봐서는 뭐 그렇고, 급락을 하는데 거래량이 하락하는 동안에 3억 주밖에 발생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끝나고 이게 매파적이다라고 판단하는 그 지표가 2년물 금리거든요. 금리를 더 빨리 올릴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지표. 그게 이제 2년물 금리가 원래 이거 나오기 전에는 1.02, 1.03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인터뷰하고 나서 1.13으로 뛰어요. 이게 뛰고 나서,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1.19까지 오릅니다. 예, 계속 올라요, 이렇게. 그래서 더 매파적이다라고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아침에 그 인터뷰 하고 나서, 파이낸셜 타임즈, 이런 언론들이 엄청나게 공포적으로 뉴스를 보도를 했어요. 네, 엄청나게 매파적이다. 6번, 7번 금리를 올리고 뭐 0.5%도 올린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게 공포감을 조성했다. 언론이 공포감을 조성했다. 근데 그거 원인은 연준이 제공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하여튼 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그냥 이런 때는 기술적 지표로밖에 판단을 할 수 없는데, 그런 걸로 봐서는 오늘이 바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연준 회의와 인터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연준 회의가 이번에 회의하고 나면 발표하는 전문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완화 정책, 통화 정책으로 인한 경기나 뭐 고용이나 이런 시장에 대한 지원 관련된 문구를 빼버렸어요. 예. 그걸 뺐다라는 거는 이제 매파적으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먼저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가 15개를 질문을 했거든요.
첫 번째 질문이 매 회마다 올릴 거냐 이걸 물었거든요. 네. 근데 결정된 바 없다. 다만 지금 현재 고용과 물가가 훨씬 강하다. 옛날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해석하기를 지금은 고용과 물가가 강하니까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해마다 올릴 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네. 첫 번째 질문에서. 두 번째 질문에서는 한 번에 많이 올릴 수도 있느냐 그러면 그리고 지금이 완전 고용 상태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거 뭐 완전 고용이라는 거는 시장 경제 이 사이클에 따라서 틀리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고용을 위협할 만큼의 시장 금리는 꽤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금리를 많이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네. 근데 한 번에 많이 올릴 수도 있다는 거 0.5% 올릴 수 있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었거든요. 그랬는데 대답을 안 했어요. 네, 정해진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보고 회피를 하는 걸 보고 3월 달에 금리를 이제 올릴 건데 0.5%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올해 매 회의 때마다 금리를 올릴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 두 가지 질문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연준은 완화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연준이 이번에 잘못한 거는 애매하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대답을 안 했어요. 답변을 거부를 했거든요. 네. 그거 왜 그랬을까요? 근데 연준이 그렇게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데 하여튼 이번에는 그랬어요. 지난번 12월 달에는 아주 줄타기를 잘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애매하게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네.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래 놓으니까 지금 막 더 매파적이다 이렇게 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산 매입 축소 이거 할 거냐 지난번에 뭐 이렇게 오토 파일럿 그런 걸로 활용할 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 많이 할 거냐 지금 자산이 너무 많은데 매도까지 할 거냐 만기가 돌아오는 것만 줄일 거냐 아니면 매도까지 할 거냐 이렇게 물었는데 자산 축소는 제일 중요한 그 물가 정책은 통화 정책은 금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준 금리를 활용을 할 거지 자산 축소는 백그라운드용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지난번에 오토파일럿처럼 활용한다는 거하고 얘기가 틀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빨리 이게 대용량으로 이게 줄일 거냐 이런 거를 또 물었는데 옛날에는 3년 동안 아주 점진적으로 미세하게 조정하면서 줄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조금 다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또 그렇게 하니까 또 하반기에 자산 축소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지금 시장이 지금 그 주식 시장이 이렇게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뭐 이렇게 물었는데 지금 뭐 시장은 한 3회 정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적절하게 의사소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적절하게 통화정책의 기대가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3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6회, 7회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3월 달에 위원회에서는 지금 3월에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올해는 통화정책 없이도 물가가 하락이 가능하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통화정책 없이도.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5번째 질문이었는데 이거 얘기하고 나서 이제 올해는 작년보다 재정 정책도 없고 그리고 공급망도 완화될 거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이 물가는 수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얘기를 아예 안 한 거죠, 이거를. 이 질문을 아예 언론에서 내보내질 않았습니다,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비 지출 물가, PC 물가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느냐, 더 올랐느냐, 나빠졌느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2월 달에 그때 얘기했던 그거보다 조금 더 안 좋아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만약에 더 나빠진다 그러면 아주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나빠지면이잖아요. 나빠지면. 더 나빠지면. 근데 올해는 통화정책 없이도 물가가 하락할 수 있다. 그리고 재정정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연준의 역레포 개정에 1조 6천억 달러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완화 정책을 쓸 필요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물가를 2% 밑으로 끌어내릴 거냐라고 물었는데 2% 위의 수준에서 고정시키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에 대해서 지금 금융시장이 좀 불안한 거 아니냐. 금리가 너무 급등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걸 물었는데 지금 현재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75bp 정도는 매우 정상적인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올해는 매우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는 해다. 할 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자산 매입을 축소하고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걸 검토해야 된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예. 이것도 얘기를 안 했잖아요. 언론에서는. 그 이후에 뭐 축소 이거 얘기 안 했거든요. 그리고 그 가계 기업 대출 상태 이런 거 좋고 은행은 강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금융 불안은 통제 가능한 수준에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초반에 답변한 거는 매파적이라고, 왜냐면 답변을 피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파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후반에 얘기한 거는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매파적으로 안 갈 거다. 그리고 시장 경제가 지금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그때 봐서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 물가는 통화정책 없이도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그런 거를 시작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질문을 보고 답변을 한 거를 이렇게 쭉 봤는데, 물론 이제 서면상의 답변이랑 그 기자와 대화를 할 때 그때 뉘앙스랑은 좀 틀린 거죠. 네. 근데 그냥 읽어보니까, 이거 엄청 완화적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장은 반대로 해석을 했어요. 네. 그리고 언론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뭐 매파적인 연준 어떤 쪽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걸 보여주는 것처럼 시장의 2년물 금리는 급등을 했고, 그리고 전 세계 금융시장의 주가가 다 빠졌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다면 제가 잘못 본 거죠? 네. 저는 잘못 본 거잖아요. 시장이 그렇게 움직였으니까. 근데 시장은 언론의 얘기를 듣고 움직인 거죠. 제 얘기를 듣고 움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연준은 명확하게 무언가를 얘기를 해줬어요. 얘기를 해줬는데 시장이 다르게 해석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물론 이제 우리는 시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걸 금방 또 다르게 해석해서 만일에 언론 보도가 나온다 그러면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예. 일단 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거를 보고 오늘 움직이는 걸 보고 오늘은 바닥이다. 어제까지는 바닥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연준의 결정이 나와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하기 때문에 바닥이다라고 판단할 수 없었는데, 오늘은 하락할 때 거래량이나 뭐 그리고 이 연준의 답변 내용을 봐서는 바닥이다라고 좀 높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근데 지금 연휴잖아요. 설 연휴잖아요. 네. 불안하잖아요. 지금 더 매파적이라 했고 설 연휴가 있고 우리나라 시장의 수급이, 그리고 내일부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수에 이제 들어가서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네. 내일은 또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제가 보기에 만약 오늘 미국 시장에서 미국이 오르다가 이렇게 되돌리긴 했는데 이걸 만약에 다시 되돌린다 그러면 내일 그렇게 뭐 불안해 할 것까지는 아니지 않겠느냐. 근데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돌릴 수 있느냐, 과연 이거를 다시 해석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네. 지금 근데 시장이 제가 보기에는 이 연준에게 거의 뭐 협박처럼 지금 시장을 막 흔들었잖아요. 막 흔들어가지고 지금 불안하지 않느냐? 너 때문에 네가 긴축한다고 해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불안하지 않느냐? 시스템 위기로 가는 거 아니냐? 네 잘못이 아니냐? 이렇게 몰아붙이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조금 보이고, 연준이 이번에 경고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는 식으로. 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래도 마음은 편한데
너무 많이 빠지니까 이게 견딜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너무 힘든데, 저는 오늘 희망이 그래도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기아나 뭐,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효성중공업, 뭐 이런 것들 실적이 또 나와가지고 실적이 좋았었는데, 이쪽 종목만 올랐어요. 오르고, 넥스틴 같은 경우는 모건 스탠리가 지분을 5% 이상 편입했다라고 공시를 해가지고, 네, 오늘 또 올랐고, 뭐 큐렉소 같은 경우는 로봇 같은 경우가 그 건강보험에 이번에 들어간다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오늘 올랐어요. 네, 그거 외에는 거의 다 전멸이죠. 네. 일단 뭐 그 2차 전지 쪽에 100조짜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들어오면 100조만큼 룸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그만큼 뭐 인덱스 펀드나 이런 데서 살 수 있는 만큼 오늘 산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추가로 더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너무 과도하게 너무 높은 가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예. 낮은 가격에서 시작해서 오르는 거는 상관없는데 이게 너무 높은 가격에서 시작해서 떨어지는 거는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죠. 네. 그건 좀 안 좋다. 예. 그래도 시장은 바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힘든 상황이 이제 다 지났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녀석들 잠도 안 자고 계속 움직이네. 노는 달러 없이 24시간 열일 중. 스텝스.